살은 빼면서 근육량은 늘리고 싶다. 연구 결과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웨이트 경험이 없었던 119명의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웨이트를 한 그룹에서 지방이 1.7kg 정도, 근육은 0.8kg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들으면 이건 헬린이 때만 가능한 거 아니야? 숙련자는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량 지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근데 아닙니다. 이 연구를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 그러니까 이미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8에서 12주간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천천히 다이어트를 한 그룹에서 지방을 4kg 정도 감량하고 1kg 정도 근육량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린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동을 했었던 엘리트 운동인들도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체지방을 감소하고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만 가능한 게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헬린이 뿐만 아니라 경력이 긴 선수들도 다이어트 할 때 근육량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니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꼭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많이 먹어야 살이 찌는 것처럼 뭔가 많이 먹어야 남는 걸로 살도 찌우고 근육도 만들지 않냐. 다이어트를 하면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근육을 만드냐.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상식이 어떻든 연구 결과는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량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식이지 단순히 경력과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방식을 찾아서 살도 빼면서 그러면서 근육도 만들어서 멸치가 아니라 잔근육이 있는 멋있는 남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체중인데 한쪽이 조금 더 지방이 커팅된 상태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 제가 웨이트를 맨 처음 시작했던 중학교 3학년 때 남들은 치킨을 먹을 때 저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었고 친구들이 축구할 때 저는 바벨을 들었어요. 그때 제 목표는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만들어서 몸짱이 되자. 이게 바로 제 목표였어요. 20년이 지나 숙련자가 된 지금 5번이나 대회 준비를 위해서 벌크업과 다이어트를 반복했어요. 목표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저는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숙련자는 안 된다. 근육을 지키는 것도 힘들다. 라고 해도 저는 그런 상식적인 말에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의 긴 기간 동안의 발버둥과 저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서 운동과 영양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빼면서도 근육을 늘릴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를 조져 단순히 빡세게 열심히만 하면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초보자든 숙련자든 노력 대비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헬린이 버프 아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을 처음 할 때는 근육이 확 늘어나는 마법 같은 시기를 거칩니다. 아까 연구에서 봤듯이 이 시기에는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비교적 수월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야 초보자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은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뭐냐면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무거운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그냥 운동이라고 하면 숨쉬기 정도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경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신경이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근력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영원히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아쉽게도 안 하던 걸 해서 근육이 급속하게 자라는 시기는 금방 끝나요.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도 과거에 회원님들 지도할 때 이런 걸 진짜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운동 시작해가지고 인바디 재고 나서는 쌤 저 근육량 막 1kg나 늘었어요 이러다가 한 1,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쌤 뭐가 문제일까요? 인바디를 쟀는데 그대로예요. 막 이런 좌절의 시기를 막 지나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신경 리모델링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초보자 버프 시기인 1에서 2개월 이후에도 운영진이 미쳐가지고 경험치 2배 이벤트를 계속 시켜준다면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도 근육은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 방법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같은 운동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 경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은 같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트 수를 엄청 늘리고 안 하던 운동들을 하면서 매번 새로운 루틴, 새로운 방식으로 몸을 막 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신경 리모델링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반복된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해서 막 다 부수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초보자분들도 그래요. 웨이트 처음 하실 때 안 하던 걸 한다고 막 조져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몸만 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 부수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아시겠죠? 더군다나 다이어트 할 때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높아져요. 다이어트 하면 힘이 별로 없으시죠? 이게 뇌도 똑같거든요. 얘도 힘이 없어요. 뭔가 크게 새롭게 하려고 하면 뇌가 어버버버버 되다가 부상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내가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했었던 같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무슨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지가 좀 감이 잡히시죠? 같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았고, 그러면 매번 새롭게 한다라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새롭게? 세트나 횟수, 중량을 매번 바꾸라는 건가? 그것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직접 운동하는 영상을 피드백하면서 새롭게 운동한다라는 거가 어떤 개념인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같은 운동을 새롭게 한다는 거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바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날은 등하고 가슴을 묶어서 하는 날이었고, 대략 후기는 이렇습니다. 가슴하고 등의 펌핑이 꽤나 괜찮죠. 자, 그럼 본격적인 운동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운동 전에 자아 대치가 될 수 있도록 환복을 합니다. 펌핑되는 몸을 봐야 운동할 맛이 확 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저는 부스터를 꼭 먹는데, 그냥 조지는 건 모를까 같은 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페인이 필요한데, 제가 오전에 커피는 이미 마셨기 때문에 이걸 먹습니다. 카페인은 적은데 테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막 엄청 과하게 흥분되는 그런 집중이 아니라 좀 고요하게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자몽 맛이어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달달하니 맛도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들어갑니다. 먼저 코어 운동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세트인데 발 위치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두 번째 세트를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 보면 확실히 첫 번째 세트보다 발의 위치를 높여가지고 코어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의 위치를 높여야 효과가 나거든요. 자, 이제 본 세트 벤치프레스 100kg를 하는데, 제가 왼손에 미는 힘이 약하고 오른쪽 견갑이 불안정하다는 걸 캐치해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혼자 많이 밀게 되는데 견갑의 불안정성도 있어서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중량을 높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100kg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왼쪽 미는 게 개선이 됐어요. 근데 네 번째 건가? 미는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게 느려지게 되면 내가 한두 개를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좀 더 가속을 잡아서 했고, 자, 이거를 보면 몇 세트 피드백을 하면서 개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경 리모델링입니다. 자, 이제 100을 잘 밀었다는 판단이 있어서 110kg 중량을 높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110을 밀 때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고중량을 할 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몇 개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트는 그냥 완전 미는 거에만 집중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110으로 미는 두 번째 세트인데도 한 개를 더 하게 돼요.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냐? 단순히 고중량을 하고 횟수를 채우는 거랑은 좀 다르죠? 매 세트 작게 개선 사항들을 개선해 가면서 신경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벤치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등 운동인 바벨로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딱 당기는데 등이 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막 하긴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손목이 좀 삐꾸나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길 때 힘이 등까지 완벽하게 전달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의 근비대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제가 저번 세션 때 바벨로우의 그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신경 썼더니 과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60kg를 가고 이번 세트를 하면서 팔의 각도를 좀 조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로우 할 때 팔을 얼만큼 몸통에 가까이 하냐 또는 멀리 하냐 이거에 따라서 바벨로 효과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다시 60kg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좀 맞아떨어지면서 운동이 좀 잘 되더라고요. 벌써 같은 바벨로우지만 저번 세션 그리고 이번 세에서도 매 세트마다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량을 높여서 상완 각도까지 조정해서 당겼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트였는데 보니까 최대 수축 지점에서 광배의 출력, 그러니까 광배의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등운동 세션에서 바벨로우 할 때는 최대 수축 지점에서 광배에 힘쓰는 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머지 했었던 운동들입니다. 같은 운동이지만 매번 새롭게 한다라는 거, 신경 리모델링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을 잡으시겠죠. 단순히 중량을 높여야 된다, 빡세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족한 건 새로운 운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운동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리모델링이 멈추니까 근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동작에서도 매 세트마다 또는 매 세션마다 계속 기술을 갈고 닦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부분도 괜찮으니까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이어트 할 때는 근육량을 증가 못 시킬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다이어트 하는데도 근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스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일상생활이나 또는 일을 하면 몸이 지치는 것처럼 신경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으로 각성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 여기 대표님이 제 구독자예요. 운동에 진심이셔가지고 자기 먹을 부스터를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천연 카페인인데 카페인 함량이 낮아서 일단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늦은 오후 시간이나 또 내가 커피를 많이 먹은 날 먹기가 좋고, 또 테아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들어가 있어서 카페인 부작용도 막아주고 오히려 카페인의 효과를 운동할 때 집중력을 더 지속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 걱정 없이 뇌를 좀 잘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 거고, 좀 감이 잡히신가요? 같은 운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근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간단합니다. 많이 먹어야 살이 찌는 것처럼 사실은 잘 먹어야 근육이 붙는다라는 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잘 먹으면 그냥 근육 돼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칼로리는 좀 적게 먹더라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단백질 섭취한 그룹에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도 유지가 되고 또는 성장하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다이어트 초창기 때, 그러니까 근성장의 여력이 좀 있을 때 이렇게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냐? 체중 곱하기 2.3에서 많게는 체중 곱하기 3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틴처럼 가공된 걸로 내가 그 양을 전부 다 채우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단백 식이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치만 어디까지나 이런 대부분의 연구는 장기간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단백 식단을 너무 장기간 지속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작하셨으면 목표 기간 설정하시고 그 기간 내에 빠르게
빼셔야 됩니다. 참고로 원래 신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고단백질 식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 80kg인 남성이 있어요. 그럼 2.5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20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겠죠. 이 사람이 하루 3끼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끼니당 닭가슴살을 200g씩 먹고 운동 직후에 프로틴 한 잔 정도를 먹으면 저 양이 대충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고기류를 대략 200g씩 끼니마다 챙겨 드시면 돼요. 이게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깃집 가서 목살 1인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샐러드집이나 서브웨이 가시면 무조건 고기를 추가하시고요. 이걸로만 채우기 좀 빡세니까 운동 직후에는 프로틴도 좀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양은 뭐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고단백질 식단을 하는 게 좋다. 조심해야 되는 건 장기간 지속하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다이어트 일단 시작했으면 후딱 끝내버려라. 로니 콜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무대에 올라가기 마지막까지 근성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약물을 하던 안 하던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라고 해서 근육을 지켜야지 이 정도 생각에 머무시지 말고 나는 다이어트 마지막까지 단 1g이라도 근성장을 시킬 거야. 이런 파이팅 넘치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올 여름까지 그냥 마르기만 한 멸치가 아니라 자잘자잘한 근육이 있는 그런 근육남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는 저는 좀 상황이 특수하다 또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식단을 하면 좋을까? 라는 게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근성장 효율을 높이는 영상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추천드린 제품의 최저가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대표님이 여러분들도 이거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5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린다고 해요. 아시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